안녕하십니까. 레지스탕스 정광영입니다. 검찰이 지금 대대적인 압수수색에 돌입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 1부 이희동 부장검사팀은 오늘 오전 박지원 전 원장과 서욱 전 국방부 장관,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등의 집과 사무실 등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서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된 증거물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국방부와 그 예하부대, 해경, 국가안보실, 국정원 등 사건 관계자들의 주거지와 사무실 10여 곳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압수수색에 돌입했습니다. 국정원은 지난달 6일 박지원 원장을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관련 첩보 보고서를 무단 삭제한 혐의로 고발했고, 당시 국정원이 박지원 전 원장의 지시로 공무원이 자진 월북한 게 아니라는 정황 등이 담긴 SI, 즉 특수정보를 고의로 누락했다는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서해 공무원 유족 측은 지난달 8일 검찰에 박지원 전 원장에 대한 구속 요청서를 접수하면서 서욱 전 장관을 직권남용, 공용 전자기록 등 손상죄 등으로 고발했습니다. 서욱 전 장관 등이 고인의 사망과 관련한 특수정보 등 감청정보가 포함된 군사기밀을 삭제하는 데 관여했다는 겁니다. 당시 유족 측 법률 대리인인 김기훈 변호사는 2020년 9월 23일 새벽 1시쯤 박지원 전 원장, 서욱 전 장관,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 이인영 전 통일부 장관이 모여서 진행된 NSC 국가안전보장회의 및 같은 날 오전 10시쯤 NSC 회의 직후 군사통합정보처리체계인 MIMS에 올라온 고인의 사망과 관련된 군사기밀이 삭제된 혐의 등으로 고발한다고 했습니다. 또 유족 측은 지난 6월 22일 서훈 전 실장 등을 공무집행 방해, 직권남용, 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로 고발하기도 했습니다. 서욱 전 실장은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당시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었습니다. 당시 김 변호사는 국방부는 2020년 9월 27일 국가안보실에서 지침을 하달받았던 내용의 보도자료를 배포했다면서 국가안보실에서 하달한 월북 관련 지침이 있어서 서해 공무원의 표류가 월북으로 조작된 것인지 파악하고자 서욱 전 실장을 고발한다고 밝혔었습니다. 이제 뭔가 제대로 밝혀지는 수순으로 들어가는 것이냐. 그런데 여기에서 2017년 8월에서 9월 당시 청와대 국가안보실 모 행정관이 국군사이버사령부 정치댓글 사건과 관련한 군수사 기록을 영장도 없이 무단 열람한 뒤에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이 구속됐다는 의혹이 불거졌죠. 당시는 문재인 정부의 적폐청산 태풍이 몰아치기 시작했을 때입니다. 그 당시에 그런 이야기가 많았죠. 북한에서 다른 사람 몰라도 김관진은 꼭 구속해라 하는 지령이 내려왔었다 하는 그런 이야기가 시중에 횡행했었습니다. 만약에 지금 청와대 행정관의 개입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에는 일각에서 제기된 바로 그때 당시의 그 상황, 즉 김관진 장관을 표적으로 하는 기획수사설의 실체가 어느 정도 확인될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당시 직권남용 혐의가 불거진 청와대 A 행정관 사건부터 보면 지난 2014년 국방부 감찰단은 국군사이버사령부 정치댓글 사건을 수사한 뒤에 전직 사이버사령관 등을 불구속 기소하면서 김관진 전 장관의 개입은 없었다고 발표했는데, 하지만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A 행정관이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인 2017년 8월에서 9월 국방부와 국방조사본부를 수차례 방문해서 국군사이버사령부 정치댓글 사건 수사 관계자들을 만나서 왜 축소 수사를 했느냐면서 따지고 군 수사 기록을 영장도 없이 청와대로 가져오도록 해서 무단으로 열람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그때 왜 그랬을까요? 그 행정관이 자발적으로 나서서 왜 이런 일까지 했을까요? 당시 그 행정관이 국방부를 방문한 지 석 달 만인 2017년 11월 김관진 전 장관은 재수사를 받고 구속됐다가 11일 만에 구속 적부심으로 풀려나서 불구속 기소가 됐습니다. 청와대 A 행정관 사건은 한변, 즉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이 직권남용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고, 중앙지검은 이를 경찰과 군 검찰에 넘겨서 수사하도록 했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서 김관진 전 장관은 지난 2020년 10월 2심에서 징역 2년 4개월을 선고받았고 현재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게 무려 2년 가까이 시간이 흘렀습니다. 대법원은 지금 뭐하고 있을까요? 대법원장이 누구죠? 김명수입니다. 김명수가 이 사건을 어떻게 판결할까요? 이 판결로 정말로 북한이 가장 두려워했던 김관진 장관이 평생 불명예와 사법 처리에서
벗어나지를 못하게 됩니다. 그러나 제대로 판결을 한다면 이건 파기환송되어야 하는 거죠. 왜냐? 불법으로 수집된 증거는 증거 능력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거는 상식적으로 알고 있어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당시 청와대 행정관은 불법으로 수집한 자료를 가지고 수사를 지시했기 때문에 그 수사의 발단이 된 게 불법에서 출발했기 때문에 이것은 당연히 무죄 취지의 파기환송이 나와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당시 부대원들의 댓글이 급증한 기간이 있기는 있었는데 그것이 선거와는 전혀 무관하고 당시 국방부 장관이 실제로 정치 댓글을 지시했다면 군대의 명령체계 특성상 300여 명의 요원이 하루에 100개 이상씩 해당 기간 중 수만 개의 댓글을 달았어야 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댓글 고작 몇 개 가지고 장관을 구속시킨다. 두 번째는 민간인 신분이었던 김관진 전 장관에게 군형법, 즉 군법을 적용한 문제입니다. 군법 적용 대상자는 1항이 대한민국 군인이라고 명시되어 있고 2항은 대한민국 군인은 현역에 복무하는 장교, 준사관, 부사관 및 병을 말한다 하고 딱 특정이 되어 있는데 김관진 국방부 장관은 민간인 신분이었습니다. 물론 민간인도 군형법의 적용을 받는 예외적인 경우가 있는데 군사 기밀을 누설했거나 유해 음식물을 공급했거나 폭행이나 상해 사건이 있었거나 군용시설을 방어하거나 군용물을 절도했거나 포로를 도주시키거나 그 미수범이거나 이런 활동이 아니면 민간인은 절대로 군형법의 적용을 받을 수 없는데 김관진 장관에게는 군형법이 적용됐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몇 가지 사례로만 봐도 김관진 장관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은 무죄 취지 파기환송이 나오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대법원은 지금 2년 가까이 이것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이버전이라는 것은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듯이 다 알죠.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전시에 사이버전을 안 한다? 그러면 그냥 적의 선전선동에 넘어가서 국가를 포기해야 되는 그런 상황까지 가게 됩니다. 정보전이 얼마나 중요하고 사이버전이 얼마나 중요한데 그것에 대해서 처벌을 한다? 그럼 군대는 그런 거 하지 마라. 즉 북한을 돕는 거죠. 북한을 도와서 이적행위를 한 사람은 오히려 그 사건 당시 이 사건을 불법적으로 개시하게 된 그 청와대 행정관의 책임이 있죠. 2020년 3월 재판에서 김관진 전 장관은 최후 진술을 이렇게 마무리했다고 합니다. 전쟁을 잊은 군대는 그 존재 가치가 없습니다. 평화는 강력한 힘에 의해 지켜집니다. 훈련하고 또 훈련하길 바랍니다. 적의 어떠한 도발 위협에도 당당하고 강력하게 대응하는 정예 강군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그 당시 이 사건 수사할 때부터 말이 참 많았습니다. 시작할 때부터. 그리고 그 사건 수사의 배경에는 북한이 있지 않느냐는 이야기도 참 많이 회자됐습니다. 어쨌든 지금 공은 대법원에 가 있습니다. 40년 동안이나 국가 안보를 위해서 헌신했던 김관진 전 장관에 대해서 적폐청산 기획수사 이런 의도 자체를 무력화시키는 정말 제대로 된 판결이 나오기를 바랍니다. 오늘 검찰이 박지원 등에 대해서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진행한 것을 보면서 우리 국군의 표상 같은 김관진 전 장관이 뇌리에서 떠나지를 않습니다. 잠시 후 또 다른 주제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